지난 시간에 동변성 변통하는 법을 배웠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뒤집어 놓은 게, 양인살, 무슨 뭐 백호대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 뜻을 이해하려면, 통변을 하고 난 뒤에 이해하면 참 재밌어져요. 그거 안 하고 미리 하면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참 감잡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사주에서 많이 쓰이는 살들은, 내용 간간히 이제 하나씩 넣으려고요.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비견 얘기하고 겁재 얘기인데, 하여튼 순서는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항상 수업 전에 갑을 병정은 봐야 되고요. 저게 나오듯이 이제 비견, 겁재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얘기할 게 주로 이제 비견 얘기인데, 그 다음 겁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풀자면, 얘 얘기부터 할게요. 자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 어깨동무예요. 그래서 이제 갑을 병정을 가지고, 나중에 갑은 큰 수풀이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 쭉 가면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부터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저거 외우자 하거든요. 이럴 바에는 사람들한테 쓰이는 비견 겁재에 내 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비겁, 식상, 그 다음에 편재, 정재. 이건 제가 앞으로 한 몇 번 써줄게요. 그 다음에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처음 되는 이 얘기, 자기가 이거다. 그래서 비견은 자기하고 어깨를 같이 한다. 친구 의미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친구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형제 얘기예요. 같은 음양이니까 자기하고요. 자기하고 오행도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니까 같은 형제인데, 남자면 남자 형제고 여자면 여자 형제 되겠죠. 이건 뭐 자매가 되고 이건 뭐 형제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비견은 어떠한 특질이 있냐? 살면서 기준점이 일간이니까 이 일간이 자기라면 자기가 살면서 주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견은 특징이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비견이 약하면 주관성이 없고, 비견이 너무 강하면 주관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주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비견이 약해요. 근데 강하다, 약하다라는 개념, 지금 바로 알 수도 있지만요, 이걸 미리 하게 되면 또 혼란스러워져요. 통변돼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끝나실 쯤 돼서 다시 이제 일간의 강약 얘기할 텐데, 이 강약 얘기 전에 할 게 이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사주를 너무 이제 좀 신비하게 보지 말고 쉽게 이해하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로요. 저 사람은 주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비견이 강하다. 이러한 특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어떤 아이가 있는데, 혼자 길을 걷다가 골목길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 깡패를 한 2명을. 그러면 얘는 태번 겁을 먹어요. 자기보다 싸움을 못해도 왠지 모르지만, 이 2명이 있으면 겁먹지요. 그런데 참 착한 애들도 한 5명이 모이면요, 예비군 훈련감이 과거 이랬었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군복만 입으면 그냥 온갖 못된 짓 다 하거든요. 너무 뭉치면 딱 끼리끼리 모인다고. 군대 가면 다 똑같은 군복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던 등등보다는 총 들고 막 설치니까 여러 명이서 아주 그냥 겁이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일체 단결돼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너 때리면 겁먹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굴복을 안 한다. 그럼 아주 비견이 강한 케이스죠. 그래서 비견은 자기라고 보세요. 아주 쉽게. 그래서 비견 가지고 너무 이제 어렵게 이해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되죠. 일간이 비견을 했는데, 이것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견이 많으면 된다. 거다가 뭐, 정인이나 편인이 자기를 도와주는 이게 많으면 된다. 이걸로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신 분들이 꼭 이렇게 공부하죠. 비견이 강해지려면, 비견도 있고, 겁재도 있고, 여기다가 뭐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고, 이러면 강해질 거다. 이러한 생각들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맞는 이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지별로 다 고찰을 해봐야 돼요. 제가 축과 지는 얘는 무토고 얘는 기토인데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은 하나로 전체로 아주 습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하듯이요. 지지별로 아주 큰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여간 비견은 자기다라는 개념을 명심하면요. 그 다음 얘기 좀 쉬워져요. 겁재 그러면은 여기 재물을 위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위협한다고 하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돈 내나 강도거든요. 맞잖아요. 칼 들고 돈 내나 하면 강도지요. 칼을 안 들고 돈 뺏는 사람도 있고요. 칼을 들고 뺏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칼도 안 들고 그냥 훔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린 애들 보면요. 지금 뭐 한 5살부터 한 10살 사이에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옆에 친구가 뭐 지우개도 거의 훔쳐오거든요. 근데 이때 뭐 바늘 소득이 잘못되면 쭉 간다 그러는데 누구나가 다 이러한 마음이 있죠. 한 3살 먹으면 더 해요. 한 3살 먹은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요. 저게 좋으면 일단 손부터 가요. 잡고 보면 나중에 누구한테 맞으면 망정. 자기 일단 찍고 본다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요. 어디 빵집 가잖아요. 손부터 가서 일단 먹어요. 돈 내야 된다고 이게. 근데 누구나가 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단지 이 겁재라는 것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오게 되죠. 잘못 교육을 시켰다, 부모가. 애가 남의 거를 가지고 강제로 막 그냥 무조건 입에 넣고 보는 거, 아니 뺏고 보는 거. 그거를 잘못 키우게 되면 마지막 가면 지금 막 칼 들고 뭐 내놔. 이럴 수 있고요. 심성 수양을 못하면은 자기하고 경쟁되는 모든 회사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의 돈, 전 세계의 돈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이요. 베푼다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만큼 재물에 대해서 빼앗는 게 강한데, 이걸 달리 보면요. 사주가 확실히 이게 남자 기준 사상이어서 처음에 보면요. 비견을 보통 모든 책을 보면요. 형제라 하지 자매란 말 없었어요. 그럼 겁재는 여자 형제죠. 우리나라 말 그런 말 많잖아요. 시집 가면 다 집안 돈 뺏어간다고. 시집 가면 그만인데 또 와서 뺏어가고 한다고. 이러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항상 딸은 둬봤자 집에 있는 것만 다 뺏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실제는 알고 보면 여기서 나온 묘한 얘기죠. 요새는 반대로 보면요. 딸들이 집안 살림에 더 보태줘요. 우리 남자들이 또 뺏어가죠. 남자가 뺏기보다 며느리가 뺏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이걸 이해해 보자고요. 자, 겁재라는 것이 재물을 가지고 막 위협하는 강인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잔인한 면이요. 누가 누구한테 고문을 당했다면요. 그 고문을 한 사람은 이 겁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대 이러면 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겁재의 기질이 사람이 자기 일간이 약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겁이 많다. 겁이 많고 주관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겁재의 기질이 강하다. 거기다가 운도 나빴다 어릴 때. 또 가정교육도 안 좋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겁은 나니까 칼은 못 들죠. 그러니까 열쇠 여는 법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절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일간도 아주 강하다. 그래서 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일간마저 양간이에요. 마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칼 드는 거죠. 칼 들고 빨리 비밀번호 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권이 터졌다 그러면 거기다가 겁제의 성향이 아주 잘못된 경우에, 운이 나쁜 경우에 이 사람이 이러한 기질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에 있지 않고 군에 있었으면 참 대단한 일을 했겠죠. 뭐냐, 전투에 임해서, 전투에 임하면 당연히 겁이 없어야죠. 전투하는 사람이 겁나가지고 총 안 쏘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겁이 없고, 이렇게 돈에 대한 뺏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다. 이러면요. 일찌감치 그런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군 계통, 이런 데 근무한다면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앞에다가 돈을 주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근데 무엇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오겠죠. 겁재가 없으면 또 문제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가 참 마음이 약한데 겁재마저 없다. 그럼 어떤 꼴 나느냐. 자기 물건 뺏기고도, 자, 이제 학교 검사할 때요. 숙제한 건 내나 하면요. 자기 노트 훔친 거 알면서도 누가 훔쳐가는 거 잘 모르면요. 가만히 있어, 그냥요. 자기가 몇 대 맞고 말아요. 만약에 자기께 저기 있다 하면요. 무조건 뺏어와야 되는데 그 짓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면서 적당히 있는 게 낫고 아예 없으면은 상당히 좀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격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는데 하여튼 겁재는 저러한 면이 있다. 그래도 그 대신 반대로 치면 아주 승부심이 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강하고요. 이거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거의 괴강인 경우에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괴강한 이런 게 있다 할 때 그러한 기질의 겁재에 또 양인까지 있으면 더 이렇게 돼요. 양인이 뭐냐? 그거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하여간 이러한 기질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질이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나는 이걸 뭘 만들어서 이걸 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으면요. 사업 못해요. 그건 자선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잘 쓰이면 참 좋고 잘못 쓰면 안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원사주 책에 나오듯이 겁재는 흉성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얘기죠. 과거에 이런 경우 있어요. 뒤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겼거든요? 얻어맞았지요? 그러면 과거에 한 50년대 사는 졌으면 고개 숙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안 숙이고 꼭 복수하고자 수십 명의 떼거지를 가지고 몰래 와서 또 이겨버려요. 이런 게 겁재의 기질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사람은 목적 이런 것은 자기가 기득권을 잡았다 이런 점은 있지요. 저기 또 양간인 경우하고 음간인 경우 큰 차이가 나게 돼요. 사람들은 이거 안 보고 그냥 보거든요. 갑이 일간인 경우에 겁재가 있다. 이런 케이스하고요. 을이 일간인 경우에 겁재가 있다. 차이가 좀 있게 돼요. 자, 사람을 사주를 보기 전에 따질 게 일단 음양이에요. 이 사람 사주의 일간이 음이냐 양이냐.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인데 양의 겁재는 아주 기질이 강해지고요. 음의 겁재는 잘 안 보이게 돼요. 만약에 똑같은 범죄행이 있다면 양의 겁재는 주로 칼을 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쇠 키를 들겠죠 아마. 좋은 길로 쓰인다면 이 사람은 군 장성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발전해서 과감하게요. 이쪽은 주로 남이 안 보이는 어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어떤 기관에 근무하거나 특수기관에 근무하게 되겠죠. 이런 차이점이 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질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나는 어떤 게 강한가 약하냐. 여기다 나오지만 실제는 이제 경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 많이 이해하게 돼요. 이 경얘기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앞에 얘기를 대부분 종합한 얘기예요. 그래서 겁재지요. 겁재가 묘하게 만난 것이 정재다. 이러면 이제 사주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겁재가 정재를 극하지요? 보통은요? 얘가 극하는 것은 얘다. 그래서 남의 돈을 뺏어 먹는다. 아니면 자기 사주에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은 친구가 자기 돈을 뺏어 먹는다. 남자가 볼 때는 여자 형제가 다 뺏어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이렇지 않는 것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간단히 보시고 통변한 뒤에 얘 있고 얘 있으니 이렇다라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겁재가 편재를 뺏어먹지는 않아요. 이거 뭐냐? 자, 편재는 큰 돈이면서 크게 움직이는 어떤 편향된 재물인데 얘하고 얘가 충돌을 일으킨 경우는 없어요. 충돌을 일으킨다 하면 정재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참 당신 사주에 정재가 있는데 세운에서 겁재가 오는 바람에 당신은 다 말아먹을 거다라고 겁주면은 캄캄하죠. 요거 하나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책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궁비쟁재하다. 그래서 비견이 아주 많아서 재와 다툰다. 요것도 그 얘기죠. 비견이 많아서. 자, 비견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정재란 많지는 않아요. 주로 편재가 많아요. 왜냐니까 일간이 갑이면 편재는 무지요? 이러면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을이면, 얘가 비견이면, 자, 편재가 되는 게 뭐가 나오나요? 얘가 극하니까 정이 오겠죠? 그러면, 아니죠. 기가 오겠죠. 그럼 얘가 얘를 극하냐? 그럴 수 있겠죠. 조금 더 가다 보면요, 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네 하고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무조건 이것이 쟤를 극한다, 또 얘는 무조건 쟤를 겁준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또 사주를 봐도 오행 가지고 목이 몇 개, 뭐 어떻다 이래서 나 보는 거나, 당신 사주에는 겁재가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당신은 절대 남의 돈을 뺏어 먹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 겁재가 없어도 남의 돈 뺏는 사람이 있고요. 겁재 많아도 정당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만 다 판단하면 난감하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겁재가 꼭 흉한 것은 아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얘가 큰 도움이 돼요. 또 일간이 강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견 가지고 또 겁재 가지고 많이 많아요. 과거에 뭐 비견을 이렇게 비유하죠. 형제 문제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강한 형제들끼리 모이면 유산 상속으로 많이 싸운다라고 하거든요. 또 얘가 아주 약하면 형제끼리 사이 좋다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러냐? 아니에요. 왜냐니까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 일간이 강한데, 소위 비견이 강한데, 자기 주관이 강하다 보면 일찌감치 독립심이 있게 돼요. 독립심이 강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량이 있어요. 나 안 가져, 니 가져.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물에 대해서 탐을 내는 것은 묘하게도 남녀가 있으면요, 남성적인 성격보다는 여성적인 성격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남성적인 성격은 치사함 아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또 반대인 경우 있거든요. 남자도 여자 같은 분이 있어요. 여성적인 면이 강한 분들은 막 집착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일간이 강하면 형제끼리 무조건 싸울 거다,
이런 답이 맞냐?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약하면 안 싸운다? 아니죠. 일간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걸 잘 못 챙기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 말은 못하지만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 화신이 되면 엉뚱하게 또 막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하나만 다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종합해서 나오는 일단 성격이 가장 중요해요. 얘가 나오면 이 사람의 어떤 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나올 것이고, 사주를 보고 많이 맞다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 나오겠죠. 한 예로 저기 써있는 가을병장부터 개까지요. 저기에 장기가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한 60이 넘어가시면 살아보니 알겠네 하거든요. 젊어서는 저기 안 맞아 했는데 한 60 넘으니까 저기 다 맞는 거예요. 난 평상시에 전에 안 아파 했는데 묘하게 이상하네. 나는 일간이 이거 있는데 하나도 안 아팠는데 갑자기 대장에 탈이 자주 생기고 이런 게 한 60 넘으면 거의 맞는다는 얘기죠. 젊어서는 아픈 거 몰라요. 단지 이거는 맞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맞겠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살아가는 기질을 보면 또 재밌어요. 겁재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그 염치가 조금 딸려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더라도 자기는 이겨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발휘되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참 잘 발휘되면 국가 방위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비견의 특징하고 겁재의 특징을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비견이 강할 때, 비견이 약할 때. 비견이 강하면 주관이 강하죠? 자, 이 사람은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약하면 주관이 약해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하나 낳고 둘 낳고 하지만요. 과거에는 5 낳고 6 낳고 7, 9 이게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7명이란 말이죠. 고집이 세면요, 주관이 강하면 위나 아래나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마음 약하면 괜히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 받으려면 강하더라도 약한 척 해야 돼요. 자, 길을 갈 때 나 힘들다가 도와달라면 사람이 도와주지, 나 잘 살아요 신경 쓰지 마 이러면요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요. 자, 이래서 약한 사람은 주관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동료들이 도와줘요. 형제나 있으면 형제가 도와주고, 아니면 자매면 자매가 도와주고,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또 친구끼리 도와줘요. 근데 너무 강한 사람들은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어도 안 도와주죠.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독불 장군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성이 있는데, 반대로 이 강한 사람도 살다 보면 하나 둘 배우잖아요. 그냥 고개 숙이자. 근데 아무리 강해도 한 60이나 한 70 되면요, 그냥 다 몸이 아프니까 같이 그냥 어울리죠. 그렇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떠한 사주를 보든 간에 대부분 일단 강한 것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운이 필 때도 잘 핀다 보거든요. 살면서 욕심이 있어야 살지요. 너무 약하면 자기 욕심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말에 막 흔들리게 돼요. 한국에서 사주를 보러 어디 철학관에 간다, 이런 분들은 다 일간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좀 드문 거죠. 가뜩이나 좀 약한 데다가 힘들어지면 더 약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평생 사주분을 본 적도 없다, 한 5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뭐가 힘들어서 망했다, 힘들다,
망했다는 뜻은요. 운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음이 약해져요. 이러면 뭔지 보고 싶다라고 되겠죠. 그런데 많은 지금 사주에 대한 보러 가는 분들은 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은 좀 바뀌어야 돼요. 실제는 강한 분들이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주관이 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안 일을 좀 대처하고 좀 차분히 할 수 있을까? 이거가 돼야지. 약하신 분들은 내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이분이 이 말 하면 이 말 믿을 거고, 이 말 하면 이 말 믿을 거고, 이러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던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은 내가 볼 때는 한 4년 지나서 어깨가 좀 아파질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분 강하신 분들은 한 4년 지나서 어깨가 아플 때 잠시 들러요. 그때 그 말이 맞는데 왜 맞소 하고. 그러면 실제는 내가 볼 땐 어깨보다도 어디가 아프니까 한번 검사해 보시라고 병원 가서. 이러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 약한 분들은요, 말 한마디 잠을 못 자요. 남편과 궁합이 궁금하다. 아니, 둘이서 한 10년 살아왔으면 무슨 궁합을 봐요. 진짜 많은 분들이 살면서 궁합을 봐요. 결혼 전에 궁합가 시작하는데, 결혼해서 딱 한 10년 살다가, 아니면 15년 살다가, 심한 분들은요, 40년 만에 궁합을 봐요. 왜냐? 살다 보니 뭐 안 맞는다고요. 보니까, 이분은 이런 점이 있고, 이분은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니까, 맞지요? 드디어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무기화해서 집으로 가요. 당신과 나는 요것 때문에 안 맞는데, 정리하자, 빨리. 그러니까, 사주를 도구화한다는 얘기죠. 이러면 참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저런 점이 좀 많이 있게 돼요.